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척추관절 재활체육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는 시선은 10cm에서 15cm 정도의 높이의 위를 주시를 하고, 호흡은 코로 깊이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가슴은 펴고 턱은 당기고 걷습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가볍게 한번 아랫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서 자연복대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손은 달걀 하나를 쥔 듯한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지고, 팔은 그냥 편안한 자세로 팔꿈치를 세워서 흔들며, 흔들 때는 팔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많이 가게끔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보폭은 자신의 신장에서 100을 뺀 길이만큼 벌려서 걷고, 양발은 11자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부터 땅바닥에 닿아서 발바닥, 발가락 손으로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는 1분에 90m 정도, 중급자는 1분에 100m 이상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다리에 근육이 많은 사람이나 장시간 걷기 운동을 한 후에는 대퇴부 근육의 긴장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볍게 오리걸음을 10보 정도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면 무릎 관절에 좋지가 않습니다. 걷는 행동은 몸의 균형을 잡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는 동작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이 동작을 무리 없이 하지만은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몸통보다 앞쪽으로 쏠려 있고, 어깨는 안쪽으로 말리고, 허리도 꼬부정한 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IT 산업 발전의 병폐로 현대인들은 걸으면서도 스마트를 보느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걷습니다. 이런 자세만 고쳐도 뒷목이 뻣뻣하거나 당기고 뭉치는 증상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걷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근골격계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허리, 목, 어깨, 하체 부분에는 무릎, 발, 발목 순서입니다. 바르게 걷기는 이런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좋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는 하체보다 상체의 자세를 곧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척추를 바르게 펴는 게 핵심이고, 가슴을 펴고 목을 숙이지 않고 시선은 정면을 주시하거나 약간 위를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힘을 줘서 걷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허리를 펴고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편하게 바른 자세로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하나같이 꾸부정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깨와 가슴을 펴는 행동은 평소 습관과 달라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조금 가다고 느낄 정도로 어깨와 가슴, 견갑골을 펴야 척추가 바르고 고르게 정렬이 됩니다. 일반인들의 걷는 행동을 살펴보면은 팔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팔을 흔들면은 하체 위주의 걸음걸이에서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걸음걸이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팔을 앞으로 흔드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더 많이 흔드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팔을 뒤로 흔들면은 견갑골이 움직이고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목, 어깨, 팔의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견갑골에는 목과 어깨의 많은 근육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쓸 부분은 하체입니다. 바른 걸음걸이란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앞부분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동작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다리 부위는 발목입니다. 터벅터벅 걸으면은 충격이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로 전달되므로 발목을 충분히 들어서 걸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걸음걸이가 변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폭이 좁아들고 발 사이가 양옆으로 벌어집니다. 보폭이 줄어들면은 아장아장 걷게 되고, 발 사이가 벌어지면 어기적 그렇게 걷는 모양새가 됩니다.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걸을 때는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속도는 조금 빠른 속보가 바람직합니다. 일반인이 걷는 속도는 평균 초당 0.8m입니다. 걷는 속도는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을 하는데, 평보는 1시간에 한 4km 정도, 보폭은 60cm에서 70cm 정도, 속보는 1시간에 6km 정도, 보폭은 80cm에서 90cm 정도, 경보는 1시간에 8km, 보폭은 100cm에서 120cm 정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천천히 걷는 것은 무릎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골반이 너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행동이 힘들다면 양손에 스틱을 잡고서라도 보폭을 넓혀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 사이 간격은 걸을 때 바지 안쪽이 살짝 스치는 정도가 좋습니다. 비포장도로나 흙길을 걷는 것이 충격도 작고 좋으나 도심의 일상에서는 흙길을 걷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성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신발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 러닝화, 워킹화를 신어도 충분합니다. 워킹화는 걷기에 최적화됐고 부상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기능성 신발입니다. 가벼운 신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이 너무 가벼우면 밑창이 얇아서 땅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발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무거운 듯하고 밑창이 두꺼워서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에어맥스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신발 바닥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마사이 신발은 일반인들에게는 이롭지가 않습니다. 이 신발은 본래 발목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걸을 때 발목을 움직여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 신발은 좋지가 않습니다. 걸을 때 발목 관절을 움직여야 되는데 일반인이 마사이 신발을 신으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발목을 사용하지 않아 특정 관절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운동 목적으로 걷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걷기는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의 하나입니다. 걷기는 장소, 시간, 돈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현대인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걷는 시간이 줄어서입니다. 바른 자세로 걷게 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성 병이라든가 치매,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병, 역류성 식도염이나 변비, 소화기 계통의 병,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심리적 문제로 인한 병을 예방 또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주기는 처음에는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에 익숙해지면 걷는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립니다. 그러나 걷기는 단조로운 동작이라서 금방 실증이 납니다. 걷는 코스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걷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지루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에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이나 고막에 스트레스를 주고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이 걷는 방법도 좋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빠르게 걷되 대화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걷기는 허리, 무릎, 발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나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강도가 높은 달리기보다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운동 목적의 걷기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속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릎과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은 없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지 않는지, 또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은 없는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은 또 없는지,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그 외에 기타 관절이나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령에서는 동맥경화나 간상동맥 질환 등이 몸에서 진행되더라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기도 척추관절 질병 예방과 근골격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바르게 앉기 위해서는 허리가 90도에서 110도 정도 유지되는 등받이가 있고 목 받침대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약 100도 정도이므로 이보다 약간 뒤로 젖혀진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앉았을 때 무릎은 90도로 굽혀지고 발은 지면에 모두 닿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목은 앞으로 숙이지 말고 목 받침대에 지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중간 눈높이와 일치하면 목을 필요 이상 숙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르게 앉기에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의 점도가 떨어지고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성이 50% 가까이 낮아집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걷는 사람은
피가 엉켜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40% 낮아집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면 칼로리가 소모되고 체내 지방도 연소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처방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효험이 있습니다. 걷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관절염 증상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빠르게 걷기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걸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러니까 저밀도 지방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체내에서 쌓이지 않게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합니다. High Density Lipoprotein, 고밀도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HDL이 증가해서 심장마비,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이 줄고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도 꾸준하게 이 걷기 운동을 하면은 운동성이 증가합니다. 그와 함께 뼈를 강화를 시켜서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칼슘을 적당히 섭취한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할수록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서 감기나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매일 1시간씩 걷는 사람은 감기나 폐렴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는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복부의 지방량을 감소시켜서 인슐린 수치를 대폭 낮춰주고 암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옛말에 순옥은 성고 인노태 선세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노쇠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은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달 속도 또한 느려집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리와 무릎이 불편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자유롭게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체 근육이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가볍고 바르게 걷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튼튼하면은 경락이 잘 통해서 뇌와 심장과 소화기 계통을 비롯해서 각 기관의 기와 혈을 잘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 다리는 교통수단입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도 있습니다. 새는 망치로 두드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인간의 다리도 걷기 운동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면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건강에 최고입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리가 피곤해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는 성인 남자의 걸음걸이로 약 한 7km 정도가 됩니다. 중국의 그 의서에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무병장수를 하고 하루에 30,000보를 걸으면 신선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걷기 운동도 바른 자세를 걸어야 하고 걷기에 최적화된 기능성 운동화를 신고 걸어야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